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함께 여행도 하고 미션도 하고 하러 왔어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여행, 디지털 여행을 떠나볼 건데 여러분들은 여행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날까요? 어떤 친구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요. 먹으려고 여행을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보러도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여행이라고요? 가장 신나는 디지털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앞으로 영상이 도착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을 봤는데 우리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죠.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디지털로 인해서 편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떠나볼 건데 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권이요. 네, 여권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아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권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여권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도록 할게요. 여권하고 워크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권을 받으면은 우리가 제일 앞쪽으로 이렇게 피면은 여기에 이름을 쓰는 칸이 있어요. 이름을 쓰는 칸에 이름을 이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밑에 생년월일이 있거든요. 생년월일 칸에는 이제 여러분의 생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워크북에도 동일하게 맨 앞쪽에 피면은 이렇게 이름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름을 이쁘게 적고 선생님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적었죠? 우리가 이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할 건데 선생님하고 같이 미션을 해결을 하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6쪽 7페이지에 있는데 꽝꽝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미션을 잘 성공했다고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도장은요, 근데 나만 미션을 해결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미션을 해결했었을 때 도장을 꽝꽝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도 잘 도와서 함께 응원하면서 미션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안에는요, 도장을 찍는 부분 말고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수칙들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맨 뒤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이버 폭력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적혀 있는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가이드에 대해서 가이드가 뭔지 아나요? 네, 가이드는요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을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이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선생님은요 여러분의 이 디지털 가장 신나는 디지털 여행의 가이드를 맡게 된 이온이고요. 이온유 선생님이랑 가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푸른나무 재단 혹시 들어본 친구들 있을까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텐데 푸른나무 재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예요. 조금 오래전에 여러분의 형 그리고 여러분의 오빠가 학교폭력을 경험하다가 스스로 하늘의 별이 되는 선택을 했어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선택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빠가 형과 오빠의 아빠가 다시는 나의 아들 같은 이런 일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푸른나무 재단을 설립하셔가지고 옛날부터 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과 상담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고 나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도 있으면은 선생님이 오늘 1588-9128이라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싶어요. 도움을 청할 때 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어른들인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그럴 용기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기 1588-9128이라는 전화번호로 용기를 내서 전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권 맨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저 전화번호 말고도 여기 있는 전화번호. 나는 말로 하는 게 싫어요. 나는 얘기하는 게 싫어요. 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데 옆에 친구가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지금 저기 헬프와 호프 그리고 호프와 해다리가 손잡고 있는 것처럼 소중한
소중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가 친구야 우리 용기 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는 함께 전화하고 연락해서 그 친구가 꼭 필요한 시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잠깐 내둘 거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옆에 뭐라고 써있죠? 미래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써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미션들을 해결하면서 디지털 세상의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우리 미래가 건강한 디지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미션을 해결하고 도장을 받으면은 짠! 여기에 보면은 비밀의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의 상자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물도 받고 미션도 해결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여행 할 준비됐죠? 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세상의 똑똑한 크리에이터. 우리가 이게 워크북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혹시? 유튜버요. 맞아요. 유튜버, 틱토커. 이렇게 우리가 요즘 유튜버, 틱토커를 많이 사용하면서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도 되게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개인 창작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거를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디지털 세상에 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디지털 세상에 똑똑한 크리에이터라는 것은요,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여서 이제 그런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 크리에이터,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오늘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필요한 역량, 우리가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알아야 되는 기본 정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함께 볼 건데요. 자, 우리가 필수 역량 4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비읍, 비읍, 비읍 이거 알 수 있는 친구 혹시 맞춰볼까요? 맞아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안에 있는 뜻은요, 내가 어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게 옳고 그름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적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별력, 이렇게 여러분이 잘 맞췄어요. 자, 근데 이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갖춰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이 그림을 볼까요? 뭐가 보일까요? 강아지요. 강아지가 보이고 또 다른 친구는 뭐가 보일까요? 모나리자요. 모나리자가 보이고, 네. 지금 친구들이 보이는 것들이 각각 달라요. 어떤 친구는 강아지, 어떤 친구는 고양이, 옆 친구는 모나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점을 보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보이는 것이 달라요. 전체를 보고자 하면은 모나리자가 보이지만은 또 세세하게 보자면은 그 안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더 볼까요? 또 뭐가 보일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여요. 또 차가 보여요. 네,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보고자 하면은 큰 할아버지가 보이지만은 또 작은 것들 보면은 안에 뭐 강아지 같은 얼굴들도 보이고요. 다양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물이 달리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이제는 우리 분별력을 기르는데 필요해요. 그러면은 분별력을 이제는 분별력 있는 온라인 정보를 이제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함께 빨간 글씨를 여러분들 읽어주고 선생님이 검은 글씨를 읽도록 할게요. 알게 된 정보가 의심될 때는 출처를 확인하거나 주변 어른들한테 물어보아요. 선생님 오늘 보다가 뉴스를 봤는데 아이고 장원영이 탈탈한데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딱 접했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보다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바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출처를 확인하거나 주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으면 주변 어른이나 또 알 수 있는 정말 확신이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확인하는 것들이 분별력 있는 행동이에요. 자, 또 분별력 있는 온라인 정보 관리 수칙 두 번째에는 또 같이 읽을게요. SNS에 올라온 정보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SNS 친구 끊기 등 온라인 관계를 정리해요. 해요. 네, 우리가 SNS에서 내가 아는 친구랑도 친구일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친구랑도 친구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알던 모르던 그 친구가 어느 날 SNS에 자꾸 뭐
뭔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진이나 누군가를 무섭게 만드는 폭력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올린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온라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온라인 공유는 많은 사람들과 볼 수 있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온라인에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하고 나면은요, 그거는 뭐 누군가 캡처할 수도 있고 막 퍼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사람에게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공유할 때 이 정보가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걸 올렸었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올릴 수 있는 것이 똑똑한 크리에이터의 분별력 있는 분별력 있는 자세예요. 자, 우리가 워크북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1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는 분별력을 잘 지키지 못한 친구의 사례가 나와요. 그 사례를 이제는 친구가 읽어주고 우리가 뭐가 잘못돼요, 어떻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훑어가 되는 거는 그럼 편하신 대로 시키셔도 되고 선생님 읽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어떤 인기 아이돌이 지금 팬사인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 친구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의 카드 정보를 이제는 빨리 부모님한테 알려달라고 카드 번호 알려드려가지고서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송사를 딱 쳤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은 빨리 지금 늦기 전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올바른 분별력 있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으니까 결제를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소속사가 이름이 나오지 않지? 라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또는 우리가 이 아이돌이 진짜 아이돌이라면은 이 팬 사이트를 가가지고서는 일정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렇게 분별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역량은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거나 나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되는 역량이래요. 뭘까요? 자, 나왔어요. 뭘까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너무너무 잘 맞췄어요. 또 우리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역량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로 나를 알 수 있거나 나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 또 상대방의 그런 정보도 보호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내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은 거 혹시 여러분 있을까요? 나의 종교, 취미요. 건강 상태예요.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의 종교는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드러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면에 있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입니다. 그럼 나의 건강 상태, 개인정보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건강 상태, 몸무게, 키, 그것도 개인정보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아픈지, 내가 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예요. 내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그 뒤에 따라가가지고 병동 들어간 친구가 제 친구인데 이 친구 왜 왔어요? 여기 어디 아파서 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병원에도 그건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서 안 알려줘요. 나의 습관과 취미 역시도 개인정보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많이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정보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나의 정보를 몰래 빼가가지고서 점점점 피해를 주는 그런 나쁜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도 실질적으로 나의 습관과 취미의 그런 분야에 와가지고서는 나한테 정보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습관과 취미도 개인정보라는 거. 나의 이름과 집 주소도 결합돼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인 거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예요. 만약에 그냥 아파트 이름을 덩그러니 주거나 아니면 우편번호만 준다면 그 우편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나의 집 주소를 또르륵 해갖고는 몇 호까지 가면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예요. 이거 잘 알아봤죠? 우리가 이제는 개인정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수칙이 있는데, 우리 한번 선생님이 공글씨 읽을 테니까
보여드리지 않아요. 특히 전체 공개. 는 위험해요. 온라인에 우리가 자꾸 뭐 어디 어느 카페 아니면 어느 동네 어느 학교 뭐 어느 뭐 동네 어떤 동의 이름 이런 거 위치 태그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 외적으로도 뭐 나한테 연락해 전화번호 갑자기 그 댓글에다가 써다준다든지 아니면 학교 이름이나 반 이름을 써다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요. 우리가 사이트에서 자꾸 며칠 동안 안 바꿨다고 이제는 비밀번호를 올리라고 바꾸라고 올라오죠. 선생님도 귀찮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고 외우지 못하겠다면 적어놓고 어디다가 잘 적어놓더라도 매번 바꾸기 다르게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할 때는 해야 해요. 네,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은 그거랑 연관된 뭐 게임 앱 해가지고서는 앱이 뜨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 게임 재밌었으니까 나 이 게임 한번 다운받아 볼래 라고 이렇게 다운받는 행동은 우리가 다운받을 때 우리가 매번 가입도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앱 같은 걸 설치할 때는 한 번씩 우리가 개인정보 부분에는 이제 동의해야 되는 부분도 자세히 읽어보고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또 그 앱을 설치할 때 그 개발자 리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읽어서 혹시 개인정보 부분에서 잘 보호되고 있는지 에러가 어떤 에러가 났는지 한 번씩은 우리가 체크하고 그 앱을 다운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이렇게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아닌 다른 링크로 앱을 다운받으라고 하는 경우에는 앱 악성코드도 같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설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례를 또 한번 읽어볼 거예요. 13페이지 오토북에 보면은 이제는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나왔어요. 게임을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유행하는 게임을 가입해야겠다고 이제는 다운받고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체크하는 게 너무 귀찮아, 읽고 체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다 동의를 눌러보겠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다 읽어보고 필요 없는 거는 체크 안 하고 필요한 것만 체크해야 돼요. 맞아요. 필요 없는 거는 체크 안 하고 필요한 것만 체크해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정보 동의 기간, 만약에 보관 기간이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말고 다른 게임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꼭 유행한다고 다 같은 게임을 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도 가져왔습니다. 자, 세 번째 역량 해볼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가지는 나의 모습 자각과 인식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아시고 있을까요? 자, 앞에 이거예요. 온라인 정체성입니다. 맞아요.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온라인 정체성이랑 디지털 세상에서 가지는 나의 모습을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정체성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라는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또 SNS나 크리에이터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밖에서 또 우리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온라인, 오프라인에 나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내가 말도 재밌게 하고 친구들이랑 막 잘 노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이제는 내 모습 좀 소심한 거예요. 말도 앞에서 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좀 쑥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온라인에서 나의 인기 있는 모습에 너무 심취해가지고서 온라인에 있는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오프라인에 있는 나의 모습은 약간은 조금은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나의 모습 모두 다 되게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온라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온라인상의 나의 어떤 모습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멋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나의 모습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의 개성 있는 그런 캐릭터와 그 정체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색깔 있는 글씨 함께 읽어볼게요. SNS에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온라인에서의 친구들이 오프라인의 친구들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끔 나에 대해 해박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만든 뭐
창작물 아니면 내가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온라인의 모습이 너무 나한테 스트레스가 된다면 온라인에서 잠깐 떠나가지고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문제고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여러분이 이제는 고민을 털어놓고 쉬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례 또 한번 읽어볼 건데요. 14페이지 함께 볼까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온라인에서 이제는 여기 친구가 요약을 하자면 사진 이렇게 올리는데 이쁘게 해서 올리니까 다 좋아요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올리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이쁜 모습만 올리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는 실망시킬까봐 걱정도 되고 무섭고 이제는 SNS를 해야 될까까지 고민이 왔어. 언제까지나. 그러면은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SNS뿐만 아니라 현실에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잠깐 시간을 떨어져서 두고 오프라인의 내 모습을 사랑하는 연습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내 모습이 둘 다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영상을 보셨어요. 마지막!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글이나 그 음악, 사진, 그림 등을 만든 사람이 주인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할까요? 저작권. 맞아요. 저작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칠판에다가 여러분들 한경미아 팀이랑 선생님이 이쁘게 붙여놔 주셨어요. 그리고 저기 여러분이 그린 그림과 글이 있죠. 저것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저작권이라는 것은요, 이 글이나 음악, 사진 이런 것에 있는 처음 만든 사람이 주인 됐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막 가가지고는 사진 찍고 선생님이 한 것처럼 막 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이것은 허락받지 않고 하면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처음 만든 사람이 주인 되는 걸 인정해 주는 걸 이야기하고요. 워크북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저작권 표시랑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써 있는데 이런 표시들이 이렇게 저작권 우리가 어떤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때 따오는 그림이나 글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사진들에 이런 저작권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이 만약에 이제는 이게 내가 주인인 거를 말하고 또 여기다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허락받았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태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표시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CCO랑 CCL이라는 게 있는데 CCO는 무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CCL은 주인이 내 것을 사용하려면 이런 규칙을 지켜주세요 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구분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료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이나 글꼴이나 무료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난 저걸 사용하고 싶어 하면은 주인이 말한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연습해야겠죠. 우리가 또 워크북 15페이지를 보면은 사례가 있어요. 여기 사례가 되면 크리에이터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이제는 배경과는 원래 무료로 받은 걸 쓰고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캡처해서 써야지. 그러면서 막 환상적이다고 이야기했어요. 잘못됐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출처를 밝혀요. 맞아요. 출처를 밝히고 그 블로그나 이런 데 혹시 이거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쟤는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음악이 있는지 그 무료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역량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미션 활동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뒷선 세상의 똑똑한 크리에이터 우리가 이제 활동 하나를 해볼 건데요. 이제는 활동을 필수 과정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끊고 다음 선택 과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죠. 5과정 네. 이론이랑 뉴스 보여주세요.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론 부분부터 시작해서 미션 활동 그 첫 번째 미션 활동 스프린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에티켓 수칙 만들기는 건너뛰고 마무리 부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육과정 필수 과정 해주셨을 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디지털 세상의 소중한 비밀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디지털 심리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지식이 여기 있는데요. 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종류. 여러분 혹시 사이버 폭력이 뭔지 알아요? 핸드폰이요. 먼저 듣고요. 또요? 언어폭력이요. 언어폭력이요.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이버란 무엇인가? 방금 이제 핸드폰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뭐 유튜브, TV, 앱, 태블릿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이버는요, 현실 세계가 아닌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을 의미하고 우리가 온라인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온라인 안에 있는 걸 일단 사이버 세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이버 폭력일까요?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에서 일어날 것처럼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온라인에서만 일어날까요? 우리 온라인을 사용하는 순간에서만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그림의 친구들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이 다 우리 뭐 핸드폰을 지금 손에 쥐고 있죠.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짓궂은 표정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비웃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그 가운데 있는 친구는 굉장히 슬퍼 보여요. 그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온라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폭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어느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집 내 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폭력이랑 아까 전에 언어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잘 얘기를 해줬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세상이면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인다 해가지고서는 이제는 뭐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해도 될까요? 네. 안 돼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친구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는 일회적으로 한 번이나 아니면 여러 번 횟수랑 상관없이 상대가 기분 나쁘게 되는 모든 행동을 이제 우리가 사이버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난이나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생각하고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이버 폭력 안에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이버 폭력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 친구가 나랑 이렇게 채팅방에 있었는데 내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하고서는 나도 화난다고 제가 먼저 했어 쟤도 했잖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도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에게 다시 또 다른 그 친구에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친구에게 함부로 대화하고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피해자였던 친구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였던 친구가 피해자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게 사이버 폭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거는 폭력인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말하면 나도 미움받게 되는 거 아닐까? 나도 왕따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괜히 급하가 오지랖인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방관자라고 하고 방관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나한테 피해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이런 방관은요. 폭력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더 늘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버가 뭔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폭력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언어가 틀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 언어 폭력이요. 너무 잘했어요.
사이버 언어 폭력은요, 원하지 않는 그런 나쁜 메시지, 상처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이제는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낼 수도 있고 한 번만 보낼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 사이버 언어 폭력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이런 거 조심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사이버 안에서 이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언어 폭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사이버 폭력 종류 한번 맞춰볼까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네, 맞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요, 누군가를 가해하고자 누구를 아프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뭐 오늘 우리 반에 되게 분홍색깔 옷 진하게 입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진짜 패션 테러시스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다 라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이버 폭력 중에 하나이고요. 사이버 폭력의 종류 또 한 번 해볼까요?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네, 맞아요. 사이버 따돌림. 온라인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일부러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톡창에다가 이제는 친구를 초대하고서는 그 친구를 막 비난하고 놀리는 것도 따돌림이지만 그 친구를 배제하고서도 방을 만들어가지고서는 하는 것도 사이버 따돌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장난인데 그랬어.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었어 하는 그런 작은 장난도 폭력이 된다라는 것. 네 번째. 한번 맞춰볼까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네, 맞아요. 개인정보 유출은요, 개인의 정보, 사생활, 동의 없이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이런 거를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요. 나를 나타내는 정보를 일부러 이제는 유출하는 거죠.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우리 색깔 언어를 한번 같이 친구들이 읽어주고 검색 언어 템을 놓을게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아름답고 바른 언어.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요. 배려.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태도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그 사람이 더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글을 함부로 주고받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짜뉴스나 이런 내가 잘 확실치 않은 그런 소식들, 누구와 누구랑 사귄대 이런 것도 이렇게 함부로 주고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공유하거나 나눌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유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내가 올리고 나누는 것들이 올바른 정보인지 정확한 정보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눌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사람에게 나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은 사이버 세상에서 친구를 만들고 함께 같이 게임을 하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같이 관심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진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만드는 걸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함께 사귀어갈 때 나의 정보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는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인지하고 자각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 더더욱 만나면 안 되겠죠.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던가 어른들과 이제는 알려주고 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대처 방법을 알고 예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이로 따라하면 하지 않으면 하지마.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아까 전에 사이버 폭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물론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기분이 내가 피해자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아파요. 근데 내가 이 아픈 감정을 그대로 누군가한테 다시 너도 당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결국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배운 사람으로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폭력을 당하거나 본 경우에는 모른 척하지 않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 도움을 청해요. 방금 선생님 말했듯이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당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끙끙하였고서는 난 어떡하지?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막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 학교 위센터, 상담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말했었을 때 학교 폭력 당하면 번호 알려줬었죠. 1588-9118 그죠? 9128 그거 왼쪽으로도 우리 이렇게 받았던 요거 끝에 전화번호 굉장히 많고 카카오톡도 있었던 거 기억해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에 도움을 받는 용기가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내 친구가 만약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친구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끄는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네, 사이버 폭력은 우리가 내가 잘못이 꼭 있어가지고 당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것들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상담센터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예방 대처 방법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를 보면은 그림들 안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뭘까요? 에티켓이에요. 에티켓은 어떤 거죠? 예절이 예절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화장실에 갔었을 때 에티켓은 뭘까요? 줄 서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손을 닦는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너무 똑똑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은 급식 때는 규칙이 뭘까요? 급식 때도 줄을 서서 먹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먹으면서 떠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먹은 거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탈 때도 에티켓이 있어요. 어르신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큰 소리로 막 먹으면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에티켓이 있죠. 이거는 그러면 뭘까요? 디지털 에티켓. 너무나도 잘 맞췄어요. 디지털 에티켓 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나 규칙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 범절 맞아요. 우리가 방금 그림에서도 봤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지켜야 되는 약속이나 규칙이 있고 예의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의 범절을 잘 지켰었을 때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디지털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과 함께 디지털 에티켓 을 지키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민, 우리가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여행을 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에티켓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미션 활동 준비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우리 워크북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워크북 14페이지에 보면은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뉴스 팩트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진의 뉴스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세 가지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일어났대요. 사건을 한번 요약해보고 우리가 이제는 더 알아보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즉 설명을 잘 들어야지 미션을 완수할 수 있죠. 우리 첫 번째 뉴스 악성 댓글 더 이상은 안 돼. 두 번째 뉴스는 사이버 공간에 침입을 주다. 세 번째는 단체방에서 누군가 여러 명이 한 명에게 욕설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이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고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내용일까요? 친구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뉴스는
A가 B한테 조롱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남겨서 그걸 보고 화가 난 A 양이 다시 보복 행동을 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보복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폭력의 유형은 뭘까요? 사이버 언어 폭력. 그죠? 사이버 언어 폭력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뉴스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비하노 쪽으로 안티 계정을 만들었대요. 근데 명예훼손을 하는 걸로 했는데 단순 장난이었다고 이제는 그 비하 SNS를 만든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유형일까요? 어떤 사이버 폭력이 일어났죠? 사이버 명예훼손이 일어났죠. 그죠?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명에게 폭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이 다툰 후에 채팅방을 초대하더니 한꺼번에 욕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가는 다시 초대되라고 막 이랬어. 이건 뭘까요? 사이버 따돌림. 그렇죠. 사이버 따돌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뉴스를 읽었는데 한번 여기 뒤쪽 페이지에 보면은 사건 요약 해가지고서는 18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뉴스를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한 가지 뉴스를 결정할 거예요. 한 가지 뉴스를 결정해서 사건 요약은 방금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생각해보기 여기에 보면은 각각의 더 생각해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 생각해보기를 하고 올바르게 이제 어떻게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고 네, 이렇게 답을 하나씩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온라인에 게시해도 되는 것인지 상대방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혼담으로 모두가 보는 온라인에 올려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보이지 않는 곳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더보기를 생각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미션을 잘 풀어봤습니다. 자, 디지털 세상 여기부터 하면 아니면 시민으로부터 인증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아까 한 것처럼 글자 세 글자 함께 읽어볼게요. 1번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음, 있음을 기억해요. 맞아요. 우리가 사이버 폭력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는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나는 장난으로 나의 의도는 장난이었지만은 누군가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했다면은 그것을 폭력이 될 수 있으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동일합니다. 자, 2번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분명하게 거부를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보복 대응.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었을 때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할 거야. 내가 먼저 당했으니까 저를 당당하게 먼저 해도 돼요 라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분명히 아플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올바르게 그 친구에 대해서 사과도 받고 그것을 잘 서로 이해해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사이버 폭력을 목격했을 때는 모른 척하지 않고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네, 친구들 안에서 해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른들, 엄마, 아빠, 부모님, 선생님에게도 도움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몇 번 뒤에 있는 분을 연락하시면 돼요. 디지털 4번, 디지털 시민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디지털 에티켓을 실천. 예요. 네, 여러분 너무 다 미션 잘해서 선생님이 도장 달고 다니면서 이거 찍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하고 미션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짜잔 여기 디지털 시민 인증서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반이름만 쓰고서 여기에다 선생님에게 붙여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이거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을 할 거지만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제는 워크북 맨 뒤에 23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다 읽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나는 1번 하면은 선생님 읽을 테니까 색깔만 읽어주면 돼요.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2번 나는 디지털 사회에 법과 규칙, 잘 지켜요. 3번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존중하고 배려해요. 4번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와 내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요. 5번 나는 디지털 세상의 시민으로서 디지털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사인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단권은 선생님한테 전달해가지고 붙여놓도록 할게요. 네,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미래 디지털 세상 여행이 있는데 바뀌었을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미션 훌륭하게 잘 수행해 주셔서 미션 우리 세상이 바꿨고 우리가 바꿨어요. 자, 그럼 바꿨으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남았죠? 비밀의 상자. 네, 비밀의 상자 남았어요. 우리 비밀의 상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짠. 여기에 보면은 자, 이거 키링 이렇게 있고요. 해프랑 호프가 있는 이렇게 키링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짠! 여러분들 수고했으니까 달달하게 책을하고 이제 달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립톡 받는 명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QR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여권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칙들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쪽으로 게임도 있고 퀴즈도 있고 해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끝난 다음에 한번 보면서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미션을 잘 수행했는데 디지털 우주에서도 지금 이슈가 있다고 해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영상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디지털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디지털 우주와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이 구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가서 여기 있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가가지고서는 접속해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고 나면은 이제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개 더가 있어요. 여러분 전체가 또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반 친구들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활동들 그리고 소감들 잘 모아서 사이트에 가가지고 남겨주면은 여러분 저기 카카오처럼 학용품 센터를 가질 수 있대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잘 응원해가지고 선생님이 꼭 올리실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훌륭하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해달이는요, 이제 바다에서 사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잘 때 친구의 손을 꼭 잡아서 잔대요. 그 이유가 파도를 타고서는 사는 친구인데 이런 파도를 타고서 이상한데 혼자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친구랑 꼭 손을 잡고 잔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1년 동안 지금 같은 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혼자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뒤로 손을 꼭 잡고 그런 위험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고 방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과 수업은 여기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간단하게 오늘